안녕하세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전세값 하락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금 경기 외곽 지역 중심으로 깡통 전세 주의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하락 왜 문제이고 이것이 왜 앞으로 다가올 대충격의 예고판인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세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 모두 다 한 달 넘게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 지역은요 지금 거의 급락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일 오전에 올려드렸던 경기도 시세 분석 영상 보시면요. 경기도 지역의 지속적인 전세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만 전세가격 하락한 평형이 6개 평형이 돼요. 특히 이번 전세값 약세는 좀 특징이 있어요. 7억 초과 고가 전세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3억짜리 4억짜리 전세 가격보다요. 7억, 8억, 그런 좀 고가 전세에 해당되는 매물들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세 가격 얼마나 하락했나 보겠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작년 11월에 얼마까지 거래됐다? 9억 8천까지 전세 가격이 거래됐는데 지금 8억의 매물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15% 빠진 상황이고요. 판교, 동판교 지역도 보면요. 작년 전세 가격 8억 5천까지 거래됐었던 보뜰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 7억 4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1억 내외로 하락한 거죠. 물론 이 정도 전세 가격 하락은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번 재계약해서 전세금 오히려 1억 올렸다. 대부분 2년 전 시세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심각하다고 그러냐? 얘는요 지금 당장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대변화를 정말로 심각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 부동산 연구기관의 전국 집값 전망 볼까요? 건설사람연구원은 올해 매매시장 2% 상승, 전세시장 무려 6.5%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전세시장 3.5% 상승 전망했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4.0%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매매 강세가 나타난다고 봤던 거죠. 실제 올해 입주 물량 보잖아요. 서울과 경기도 모두 적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4만 건대였는데 입주 물량이 작년에 3만 건대, 올해 2만 건대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경기도 지역도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2021년 대비 40% 입주 물량이 감소한 수치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민영 아파트 3만 호 이상 입주해야 공급단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연구기관에 봤던 올해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요.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급등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높아진 전세값의 청구권 만료 세입자의 매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의 엇박자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공인중개업소에 물어봤더니 63%가 하락한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 64%는 상승을 이야기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야, 지금 당장 거래가 안 되니까 앞으로 다 못 오를 것 같아.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지금 하락하긴 하지만은 자, 이런 요소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최근 4개월 입주 물량을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에 14,000호, 경기도에 46,000호였어요. 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봤더니 서울에 10,000호밖에 안 되고요. 경기도도 31,0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쳐봐도 30% 이상 감소한 게 티가 나죠. 왜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일까?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부족한데 말이야. 자, 오늘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주택협회에서 공급 부족 여전,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끌어올릴 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가격은 다르게 흘러갈까요? 전세 가격에서 기준금리의 역할을 너무 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이 전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예금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공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대출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세랑 매매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왜 빠진다? 예금금리가 높아서? 아니라는 거죠. 바로 대출금리가 높아서입니다. 전세대출금리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고가 전세의 수요자를 찾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특히 7억 이상의 고가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은 공적 보증 두 군데와 사적 보증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 보증은요, 고가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최대 한도 7억까지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얘도 대출금 2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제 고가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받냐? 대부분 사적 보증이라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보증보험의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얼마일까요? 4% 수준입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금리가 낮았던 시기는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이때 사적 보증도요, 예금금 대출금리가 2%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4%가 됐다는 것은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많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출금리가 4%잖아요. 대출금액이 3억만 돼도 월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이거 부담돼서 쉽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0.5% 시기에 형성된 전세 가격은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 유지가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직은 평화롭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전세 매물 수 볼까요? 자, 평탄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죠. 서울 지역도 비슷합니다. 3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 건수는 그대로 오거나 좀 이런 감소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재 낮아진 전세 가격, 여전히 2년 전 시세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매물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분, 저희가 뭐가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예금금리와 공급이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낮은 1.67% 정도의 예금금리가 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를 부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2월 금통위로 거의 확실해진 게 있죠. 연내 기준금리 2% 인상 가능성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달에 금리 올렸고요. 2월 달 쉬웠으니까 4월 달에 유력한 확률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도 무조건 1.75%까지 올릴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올릴지 말지는 그때 물가 상황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7월부터 기준금리가 1.75%가 된다고 했는데 전세 매물 증가 부분 저희가 1.5%부터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아무리 늦어도 본격적인 전세 시대의 부활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 매물 증가, 예금금리 2.3%만 줘도요 2년 동안 받았던 전세금 예금에 넣어서 좀 편하게 운영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올라갈 때 전세 부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전세금이 떨어질 때요, 무엇보다 떨어져야 된다?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8월부터 전세 가격이 크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크게 하락한 단지가 늘어날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만기 때 2년 전 시세보다 낮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어디서 그 부족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메꿔줄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낮을 때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1월부터 여기에 충격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따른 매물 증가 부분과 수요 감소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인 공급 증가 이슈가 이때부터 추가가 돼요.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가요 2024년 1월, 그리고 개포 프레이던스 자이가 2023년 2월, 그리고 둔촌주공이 내년 9월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를 시작하는 게 내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급 증가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수요는 감소했는데 갑자기 수천 호에서 1만 호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대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이럴 때 폭락하는 것이고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거나 또는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돈이 필요합니다. 현금 최대한 확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어떻게 만든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인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